석연찮은 금전거래, 돈과 관련된 의혹들 새로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 의혹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죠. 김민석 후보자와 배우자가 2023년에 신고한 재산이 있는데 2002년 말보다 1년 만에 7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인이 빵집을 창업했고요. 1년 뒤에 1억 7,500만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때 후보자의 국회의원 세비 또 배우자의 빵집 수익을 모두 합쳐도 1억 5,966만 원. 1억 6천이 안 돼요. 이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을 때인 거고 카드 값이라든지 기부금 다 합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썼답니다. 그리고 빵집 차렸다고 했잖아요. 빵집 차리려면 당연히 돈이 들 텐데 이 비용이 오리무중이에요. 언론들 취재에 따르면은 당시 시세에는 빵집 하나 차리려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 든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출 5천, 빵집 5천 이런 거 다 더하면은 실제 수입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빠지면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을 텐데 어떻게 1년 만에 1억 7,500이 늘어났냐? 최소 1억 원의 돈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최인도 의원님,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저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했으니까 그 아마 여러 가지 금전 오갔던 거래라든지 뭐 은행 계좌까지 동원해서 아마 충분하게 해명을 할 것 같고요. 이 빵집 투자 비용뿐만 아니고 금전 뭐 여러 가지 이 채무 관계 실제 18년부터 수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채권자에게 2.5%라는 연 이자로 1년에 2번씩 이자를 내기로 하고 계속 갚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23년도까지 완납하기로 다 빚을 갚기로 했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이자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또 실제 23년까지 자신의 그 채무를 어떻게 변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 때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 들어서 첫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예. 과연 이런 식으로 신상털이식으로 뭐 1억이 소명이 부족하다. 물론 소명이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신상털이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까 청와대 그 석사하기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청와대 석사하기 내놓고 출입관리국에 뭐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좀 뭔가 좀 근거가 있고 확실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이런 그 정치 공세식 검증 이것은 좀 국민의힘이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해야 되고 내란 극복해야 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첫 초대 총리가 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어떤 정책적 역량과 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또 관점이 다르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추궁하면서 과연 이제 능력이 있는지 그런 자질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 역량에 대한 자질 검증은 전혀 아니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정치 공세만 일관하는 것은 정말 현재의 우리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좀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좀 근거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니까 예.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정책 역량 중심의 자질 검증에 국민의힘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후보자 신분인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상 국무총리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논란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을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민석 국무총리님 신관 축하드립니다. 나 아직 정리 안 됐어요. 되실 거예요. 아, 되실 거래요. 너무 고마워. 땡큐. 이어지지? 압수할까?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운데. 팬 같은 거 어떻게 몇 천지를 떴어요?
아, 진짜. 아니 여기 편지 써줘 나 뭐 줄 거 없고? 네. 근데 누룽지 줬으니까 뭐. 네. 이 편지 덕에 제가 공수이 될 것 같은데. 되시면 누룽지 받으러 또 와주세요. 아 알았어요. 네. 누룽지를 받으러도 오고 네. 내 공무총이 되면 집이 좀 좋아지거든. 좋은 집 가거든. 그럼 우리 집에 내가 한번 초대할게요. 나 아직 총리는 안 됐어 라고 했습니다만 총리 되면 공관에 초대할게 이런 말도 했군요. 국민의힘 반응도 보시죠.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총리인 척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총리 흉내가 아니라 총리다운 책임감과 품격을 원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오만한 행보입니다. 마치 임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국무총리 행세를 공공연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2의 조국, 전과자 주권국가답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빵집 창업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의혹도 새로 제기되고 있고 아직까지 의혹에 답할 게 많은데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사실상 총리 행세하고 있다, 행보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비판이었습니다. 총리로서 민생 경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0대 초반부터 정치계에 투신을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이 어떤 뭐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인 그 재산 공개를 했을 때 한 2억 5천 정도가 된다라고 공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서민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2억 5천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5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꾸로 2억 5천 정도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만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정치계에 있고 하니까 본인이 사적 채무로서 그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한마디로 은행에 가지 못하고 제2금융권, 나아가 제3금융권까지 가서 정말 1년에 수십 퍼센트, 100%가 넘는 사채를 써야 되는 국민들에 대해서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냥 자금 흐름을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의 말만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마타도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내고 있는데 그 해명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는만 질타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국회의원 자격 사칭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면 후보자로서 지금 인사청문회 검증 준비하기에 또 바쁠 텐데 마치 지금 그 국무총리인 것처럼 해서 지금 그 차관까지 데리고 관계되는 기관을 방문한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지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금 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법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